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금년도 2,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4.1% 고성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기준에서는 good news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 실적을 놓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견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이 4.1%의 성장이 지속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속이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논란입니다. 둘째는 이 4.1%의 성장이 오는 11월 선거에 득이 될 것인가 또는 실이 될 것인가 이런 이견입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2, 4분기의 4.1%의 GDP 성장 실적은 훌륭한 실적입니다. 이 숫자는 2014년 이후에 최고의 성장 실적이고 1, 4분기가 2.2% 성장이었으니까 크게 성장한 것이고 크게 경제 환경이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희생이 만면해서 이번 실적은 자신의 감세 그리고 교육 정책이 주요한 것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도 이 성장세는 지속이 될 것이고 최소한도 GDP가 3% 이상은 계속이 된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말에 상무부가 발표한 2, 4분기 경제 실적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 또 고성장의 원인은 어떤 것인지 고성장에 대한 이견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있을 정치적인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커머스 디파트먼트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2, 4분기 경제 실적은 4.1% 상승입니다. 지금 실업률이 4%, 또 고용이 계속 매달 수십만 건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자신감도 늘어나고 그동안 가솔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임금 상승의 수준이 빈약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소비자 소비는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가 의류, 식당 등 경제 전반에 걸쳐서 소비가 늘고 소비자들의 그 컨피던스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은 우리 경제는 이것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GDP 평균 성장률 3%를 초과해서 오래 지속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의 텍스 컷 그리고 트레이드 팔러시를 당연히 들었습니다. 다음 분기 3, 4분기의 경제 실적이 10월 26일에 발표가 됩니다. 중간 선거 열 하루 전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때 과연 2, 4분기의 고성장이 3, 4분기에도 계속이 된 것인가의 여부가 이제 확실하게 나오게 되고 이 결과에 따라서 투표인들의 투표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4.1% 성장에 대한 긍정, 부정의 시각을 간단하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의 텍스 컷, 감세로 국민들의 주머니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리고 기업들의 금고에 여유가 생기니까 당연히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고 경제가 탄력을 받은 것이다. 그런 풀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그 감세가 기업과 부자의 혜택에 치중이 돼서 소득 불균형에 더 큰 괴리가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금고에 2조 달러 정도의 빚만 남게 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지도 않은 환자에게 약을 잔뜩 주어서 부작용만 생긴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Federal Reserve의 예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평균 성장률이 2.8%, 내년에는 2.4%, 2020년에는 2%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세 그리고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한 약발이 곧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텍스컷의 논쟁은 시작부터 매우 강력하게 진행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당시 의회 통과 직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개 47대 48 찬성 반대가 비슷한 비율로 나왔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업세 35%가 21%로 내려가고 또 고소득자의 세금이 상한선이 낮아지고 결국 경제 자극을 주어서 소비가 늘고 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이미 잘 나가고 있는 경제에다가 자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에게 자꾸 주사를 주는 것과 같다. 부작용만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부작용이 바로 국고에 남는 2조 달러 정도의 빚이다.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이 감세로 부채 상승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경제가 호전되고 세금이 늘어나고 하면은 결국 빚이 offset, 상쇄가 될 것이다. 결국 이익만 남는다 하는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offset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하는 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세에 드는 2조 달러의 부채가 상쇄가 될지 여부는 당장은 알 수 없는 일이고 수십 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정치는 경제고 경제는 정치입니다. 이제 11월 중간선거가 한 100일을 남기고 있는데 2, 4분기 경제 성장 4.1%의 성적표를 들고 이 전국의 선거전에서는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벌써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의 감세와 교육 정책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감세로 2, 4분기의 성장이 크게 올라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성장이 다시 둔화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둘째로는 감세로 2조 달러의 부채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가 될 결과를 빚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고, 세 번째는 교육 전쟁으로 미국이 손해를 볼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공화당 측에서는 감세로 인한 효과를 4% 성장 이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을 성공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 하는 예견을 하고 있고, 교육 마찰로 인해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의 불공정한 교육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고 무역 적자의 시대에 종말을 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하원 의석 23석을 더 추가하는 것이고 상원 의원 2석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다수당을 확보할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텍스 컷, 트레이드 워, 이민정책, 국제정책 등이 감점이 돼서 블루 웨이브가 밀려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화당 측은 감세, 이민, 교육정책 등이 승점이 돼서 레드 웨이브가 달려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도 금년 중간선거의 결과를 각각 자신들의 기준에 대입해서 상반된 예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중간선거의 결과는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슈를 잘 이해해야 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각 후보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과, 즉 의회 구성에 따라서 이 세상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7월 30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주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칼파이어 산불로 벌써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현재 불길은 레딩 부근의 건물 500여 채를 집어삼키고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초토화된 레딩 마을에서는 6번째 시신이 발견됐고 7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산림청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연방정부를 셧다운시키겠다고 또다시 의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강행할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나는 민주당이 우리에게 장벽을 포함하고 있는 국경 보안을 위한 표를 주지 않으면 정부를 셧다운할 용의가 있다며 로터리 체포 후 석방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우수한 성적에 기반한 이민 시스템으로 결국에는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은 11월 중간선거가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은 오늘 릴라이언스 스틸 앤 알루미늄과 누코 등 철강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해 매출과 순이익 등의 급신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할리 데이비슨과 제너럴 모터스 GM, 제너럴 일렉트릭 GE, 3M 등 주요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익이 줄고 있는 가운데 철강 기업들만 매출과 수익 증가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유명 휴양지인 롬복 섬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외국인 등산객 수백 명이 산중에 발이 묶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롬복 섬의 최고봉인 린자니 화산에는 현재 등산객 266명이 대피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화산인 린자니 화산 인근에서는 어제 새벽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162명이 다쳤습니다. KKK단의 전단지가 살포된 틸리팍시의 시장은 어제 이 같은 사악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제이콥 반덴버그 시장은 어제 이 지역 종교 지도자 8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KKK단의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 이와 같은 혐오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시카고 교회인 틸리팍 지역에는 지난 22일부터 인종 혐오 내용을 담은 KK단의 전단지가 주택가에 살포됐습니다. 시카고 경찰 개혁을 위한 조치에 일부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검찰 그리고 시카고시는 전반적인 경찰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경찰의 총기 사용 보고 등에 관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검찰은 경찰에 대한 시민의 총기 겨냥 시에 의무적으로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시카고 경찰은 이와 같은 의무가 경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레이크쇼어 도로상의 불시착한 경비행기는 미드웨이 공항 타워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3시 15분경 엔진 고장을 감지한 조종사가 미드웨이 관제소를 비상호출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관제소는 처음에 미드웨이 공항 착륙을 유도했으나 조종사의 불가 판단에 따라 한창 복잡한 레이크쇼어 비상 착륙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레이크쇼어의 교통을 막아 안전 비상 착륙을 도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67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76도, 밤 최저 64도. 수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흐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7도.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나 밤한때 비 소식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8도입니다.